알아두면 100% 도움이 될 법률 정보 쉽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스튜디오 1005 사회정의구현 기획 코너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논쟁하는 것을 즐겨했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네. 자, 아버님 건강하십니까? 요새 그래서 논쟁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아버님이 예전만큼 강하게 버티질 못하시더라고요. 네. 자, 오늘 사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암 투병 중이십니다. 최근에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유언장을 작성하겠다고 하십니다. 가족들은 아직 이르다고 말렸지만 아버지는 정신이 있을 때 유언장을 써야 한다며 본인의 뜻을 분명히 남기고 싶어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고 가족 간의 갈등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유언장 작성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아, 여러 생각이 드는 사연인데요. 네. 뭐 주로 유언장은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돈이 많은 재벌집에서 유언장 쓰는 장면 옆에 변호사님 계시고 뭐 이런 거 많이 봤는데 전 실제로는 못 봤거든요. 보시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유언장 잘 안 쓰시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언장? 뭐 내가 재산이 뭘 많다고 그런 돈 많은 사람만 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재산이 많던 적던 이 유언장이라는 거는 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재산 분배의 목적만은 아니고요. 네. 고인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남기는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뜻을 분명하게 남길 수가 있고 네네. 또 남은 가족들이 생각도 못했던 상속 문제로 싸우게 되는 경우가 그렇죠.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장래 문제 가지고도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네네.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통계를 보니까요. 실제 유언장 작성하는 분들이 3%도 안 된다. 그렇죠. 많지 않죠. 네, 거의 뭐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요. 자, 유언장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변호사가 꼭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네, 간단하게라도 써두면 그 자체로 남겨진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오늘 방송 통해서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구체적으로 유언장 어떻게 쓰는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네. 자, 일단 어떤 경우에 이 유언장을 쓸 수가 있는지 그 연령도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성인이 돼야지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 17세 이상이고 의사 판단 능력이 정상적인 상태 많이 되어 있으면 이제 누구나 유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유언 방식부터 좀 이제 보시면 자필 증서 그리고 녹음 방식,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수 증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단어로 말씀드리면 좀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벌써 하세요. 자, 이제 하나씩 좀 설명드려 보면 자필 증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쓰면 됩니다. 손으로 쭉 쓰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한 가지가 있어요. 타인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사람이 거기에 쓰거나 대신 써줘 해서 일부 글씨가 달라지거나 컴퓨터로 또 작성하면 안 돼요. 이게 좀 약간 이제 시대착오적인 문제의 조항이 좀 남아 있는 거죠. 반드시 유언자가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까지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손으로 A4 용지가 있다고 한다면 작성 날짜, 주소, 이름을 먼저 쓰시는 거예요. 작성 날짜, 주소, 이름 이걸 정확하게 쓰셔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내가 손으로 쭉 일기 쓰듯이 쭉 쓰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어떤 뭐 형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렇게 적고 이제 도장 찍으신 상태로 이제 그냥 그 자체로 법적으로 유효해지는 겁니다. 그래요? 네, 자필 증서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대신 손이 좀 아파요. 주소 이런 것들 정확하게 쓰셔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안 썼다고 해서 무효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머나. 자, 이제 공정증서 유언은 좀 돈이 듭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이제 공증사무소. 아까 변호사 앞에 서 있었던 그게 이제 공증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증인은 유언자 의사를 확인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끔 문서를 다 정리해주고 작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재산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정리가 정확해야 되니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증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이제 미리 비용 부분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유언장 그냥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공증하는 데는 또 비용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2779번님 유언장에 어떤 내용을 자필로 쓰면 되나요? 해주셨네요. 네.
일단은 쓰고 싶은 내용은 다 쓰시면 되는데 네. 내용에다 더해서 형식적 기재사항으로 반드시 들어갈 것들을 딱딱 넣으셔야 됩니다. 네. 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산 목록이 되겠죠.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건데 부동산은 누가 가져라. 아. 뭐 예금은 네가 해라. 이렇게 써놓으시면 사실 나중에 파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구체적으로 자산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부채까지 또 어느 은행에 어떻게 있다 이걸 좀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려고 좀 노력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네. 자, 뭐 유증을 한다, 뭐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거기다 적으실 수 있는데 그때도 항상 뭐뭐 계좌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H은행 몇 번 계좌 있는 얼마는 넣어준다 이렇게. 네, 뭐 금액을 안 쓰셔도 정확하게. 되는데 어디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은 누가 가져라 이런 식으로 이제 상세하게 써야 되는 네, 거예요. 상세하게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필로 하실 때 손이 좀 아프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보고 적으셔야 됩니다. 아하. 틀리면 안 되니까요. 자, 장래 관련된 내용들도 적을 수가 있는데 나는 장래를 좀 간소하게 해달라, 뭐 수목장을 해달라, 화장을 해달라 이런 내용 적어두면 가족들이 싸울 일이 없겠죠.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디지털 유산이라고 해서 SNS 계정이나 이메일, 클라우드 이런 것들도 있고 가상화폐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그런 거 누구 줄 것인지 삭제할 건지 접근 권한을 누구에게 줄 건지 이런 것들도 포함시키셔야 됩니다. 네. 자, 집행자를 지정해 놓으시면 이제 좋은데요. 유언 집행자 이렇게 지정을 해서 누구로 해라라고 네. 정하시면 되는데 유언 집행자는 이제 유언대로 재산 나누고 장례 절차를 실행하는 사람인데 네. 뭐 믿을 만한 가족을 선정하셔도 되고 네. 또 변호사를 집행자로 선정하실 수 있는데 돈이 들겠죠. 네. 예, 유언 내용을 이제 확실하게 집행자를 통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자, 상속 부분을 잘못 적으면 나중에 가족끼리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인데 어떤 점 유의해야 되나요? 1006번님께서 문의를 주셨네요. 네, 암자 한번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손으로 예. 그래서 자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에게 준다. 이름하고 주소도 꼭 넣으셔야 돼요. 아들 이름과 주소도 아니 써요? 그게 아니라 그 유언장을 쓰실 때 항상 많이 빼먹으시는 게 작성 날짜, 몇 월 며칠 또 꼭 쓰셔야 되는데 그 빼먹고요. 네. 자기 이름을 빼면서 내 글씨니까 나는 알잖아요. 내 이름과 내 주소. 내 이름과 내 주소, 그 날짜. 작성 날짜를 꼭 쓰셔야 됩니다. 자, 뭐 아들 뭐 땡땡땡 아들에게 인천 연수구 소재 뭐 AA 아파트를 준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네. 자, 상속에서 이제 중요한 게 또 유류분인데 이제 유류분은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에게 이제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 그래서 네. 유언장에서 특정 가족을 다 빼고 걔는 내가 평상시에 내 말을 안 들었으니 뺀다 이렇게 쓰시면 효과 그거는 이제 유류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네. 조금이라도 상속분을 주시는 게 차라리 안전하고요. 법적 다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서 정한 유류분도 중요한데 또 도덕적으로 좀 공정성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네. 예를 들어서 건에 이런 걸 쓰실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연락도 안 하는 A에게는 내가 주기가 싫다. 근데 그게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네. 이제는 도덕적 공정성을 중요한 문제가 돼서 유류분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렇게 되시는 문제가 있으니까 끝까지 부모님 잘 챙기시고요. 자, 나중에 이제 자녀가 사망한 후에 상속만 받으려는 그런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게 또 있었잖아요. 네네네. 자, 그럴 경우에 만약에 구하라 씨가 상속 그 현재 법에 따라서 한다면 나는 엄마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저한테 연락도 안 주셔서 그러면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네.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쓰시는 게 굉장히 가족들에게 의미가 있고 네. 자, 그런 내용들을 납득할 수 있게끔 잘 기재해 놓으시는 것이 또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자, 오늘 변호사님 한 줄 마무리 멘트 해주실까요? 완벽한 유언이란 다툼 없는 작별과 평화로운 기억을 남기는 것입니다. 와. 네. 자, 유언장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네. 돌아가신 분의 뜻을 존중하고 가족 간의 평화를 지켜주는 중요한 약속 문서가 됩니다. 가족들과 평소에 이제 충분히 대화하고 공정하고 분명하게 이 법적 요건, 형식적 요건 아까 네. 말씀드렸죠? 이름, 날짜, 주소. 네, 그렇습니다. 똑똑하십니다. 네, 분명히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오늘 자세히 알아봐서 너무 유익했습니다. 자, 우리 동네 변호사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